자, 우리 D&D 파마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제가 최근에는 뭐 실리콘2라든지 아니면 뭐 공구먼, DS 단석, 블루엠텍 같은 무상증자 종목들을 정말 여러 번 주주분들 대응 도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보다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권리락 이후에 실제로 내 계좌에 뭐 80몇 프로, 70몇 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혀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진짜 팔아도 되는 건지 팔았다가 뭐가 잘못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주 배정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무상증자 종목들 특징이 어떻게 움직이고 오늘부터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다 정리해 드릴 건데요. 단순히 무상증자 얘기만 드릴 게 아니라 어제 메디케어가 이 비만 치료제 비용의 71% 이하를 부담하는 합의 내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떠안겠다라는 뜻이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고 수요가 또 견조해지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꼭 잡으셔야 될 매도 타점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안에 계좌 10배씩 불어나게 되실 거고요. 내일은 우리 D&D 조금 더 힘내가지고 11만원짜리 뚫을 수 있도록 댓글로 D&D 가자! D&D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자리 설명드리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제 꼭 메디케어가 이런 합의 내용을 언급한 게 아니더라도 노보노디스크라든지 1111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뭐 메디컬 쪽은요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겠구나라는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뭐 펩트론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래요. 결국 이 1111랑 본계약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여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펩트론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30만 원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반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때 우리 D&D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기술만 놓고 보더라도 1111 지금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경구형 전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인식이 주사로 맞을래요? 아니면은 약을 먹을래요? 하면은 다 알약으로 먹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누구나 쉽고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경구형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 몰리는 작은 방향성이 이 경구형이라면 사실 펩트론보다 우리 D&D 쪽에 더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차세대 기술 구조로 보더라도 차트상의 자리를 보더라도 사실 펩트론보다 저는 D&D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정을 왜 받을까요? 지금 무증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이 무상증자 내용은 우리 주주분들이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 하락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증을 하면 이게 왜 호재입니까? 저희한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나한테 공짜로 주식을 주니까. 맞죠? 자, 두 번째, 이 회사가 돈이 많아서 나한테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돈 많은 기업에 잘 투자를 한 게 맞구나. 그래서 호재다라고 우리 주주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무상증자는요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는 이벤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전 재산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50만 원을 떼가지고 주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걸 주주분들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은 제 50만 원을 다 각자 나눠 받으셨으니까 지금처럼 한 주가 4주가 되셨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투자를 하셨었던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떼서 우리 주주분들을 나눠드렸을 뿐이지 내 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5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요. 4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여전히 100만 원인데 무상증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식 수만 4배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를 낮춰야겠죠. 4분의 1 가격으로.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분들이 신주 배정일날 한 주당 3개를 더 맞게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가지고 있는 300만 원을 어디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우리 주주분들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주식 종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회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원래는 이 회사가 100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었던 회사인데 물량이 400주가 됐으니 이제 아무나 이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이 된 거예요. 이게 무상증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락 이후로는 주가가 왜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회사의 가치 변화 없이 발행 주식 수만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실제로 12월 5일날 신주 배정을 받고 나면 갑자기 물량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무려 3개씩을 더 갖게 됐잖아요. 그것도 한 주당 3개씩. 그래서 지금 주식 수가 4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제가 실리콘2라는 종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종목이 22년도에 1대5 무상증자를 했었거든요. 자, 보시면 원래 2,000원대였던 종목이요. 무상증자 1대5예요. 저희보다 더 크죠. 1대5 무상증자를 받고 6,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권리락 날짜 이후로 주가 어떻게 되죠? 신주 물량 폭탄을 맞게 되면서 한 명의 주주가 갑자기 4배, 뭐 6배의 물량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이 물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어차피 공짜로 받은 주식이니까 팔아도 된다. 내 본전보다 올랐으니 털자. 지금 팔고 또 사면 된다. 이런 심리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아, 이쯤 빠졌으면 오르겠지 해도 못 올라가고요. 이쯤 빠졌으면 오르겠지 해도 못 올라갑니다. 이게 무증이 많이 받을수록 더 심해져요. 근데 우리 1대3 정도면 상당히 또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증 차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이후로 무조건 한 번은 급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거 둘째 치고 이 D&D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뭐가 됐고 하더라도 권리락 이후로 신주 배정일 이후로 급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막고요. 아, 그래도 나는 어차피 이 종목 올라올 거 아니까 갖고 기다릴래 라고 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저였으면요, 여러분, 굳이 그 급락하는 구간을 다 겪으면서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계좌에 마이너스 80%가 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매도하셔도. 우리 12월 5일날 물량을 더 받을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리 주주분들 말씀대로 어차피 오를 종목이니까 그냥 갖고 있을래 라는 마인드면 빠진 자리에서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때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급락 구간을 다 겪어가면서 자금 물려가지고 그렇게 있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뭐 기술들 아니면 뭐 재료들이 위험해서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무상증자라는 이벤트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무너져서 빠지는 게 아니고 단지 무상증자 이벤트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이 무상증자 종목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주주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DN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요, 연락 주시는 순서대로 제가 장중에 좀 대응 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주주분들은 DN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제 방송 오늘 다 통틀어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락 이후로 신주 배정일 이후로는 무조건 한 번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료랑 상관없이 급락한다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잘 매도하고 나시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도 제가 분명히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뒤엔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잠시 빼뒀던 자금을 또 저희 같은 주식쟁이들이 그냥 놓고 뭐 손 놓고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 비만 치료제도 비만 치료제지만 지금처럼 또 12월 이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에서는 여러분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예요. 비중 조절, 분산 투자가 결국 수익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사야만 하는 종목을 우리 주주분들 선물로 좀 가져왔으니까요. 나는 지금 아직 26년도 준비를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꼭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25년도 이 폭발적인 상승장 막바지에서 우리 기대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도 한 해는 엔비디아가 전부 다 끌고 갔다. 엔비디아가 그냥 독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뭐 AI 버블이며 금리며 환율이며 관세며 온갖 악재들을 끌어다가 시장을 꾹꾹 누르고 있을 때 이런 불안감이 가득한 시장을 끌어올린 게 결국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애가 누구죠? 구글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도 안 올라가고 있었던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 구글이라고요. 물론 금리나 확률이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6년도에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매수하려면 이 시장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80% 이상 쏠려있던 수급이 구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 엔비디아 끝이니까 이제 AI 반도체 끝났구나로 이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자, 26년도에도 결국 AI 반도체 섹터가 계속 시장 끌고 갈 겁니다. 다만 여태까지 쏠려 있었던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AI가 끝났냐 아니냐, AI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음 200% 300%의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어떤 섹터일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진짜 이런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GPU에서 TPU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는 아직 26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시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오늘 선착순 10분에게만 이 종목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구글 관련주들이 매집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글 대장주를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엔비디아는 이 10년짜리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시총은 4조 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블랙웰 출시 이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조차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담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엔비디아에 있는 수급들이 지금 구글로 이동되게 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시점에 그 초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TPU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GPU랑 또 TPU의 차이를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면 1시간짜리 강의되니까 오늘은 그냥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GPU는 뭐냐면 포르쉐 SUV입니다. 자, TPU는 F1 레이싱카예요. 무슨 소리냐면 포르쉐 SUV는 우리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뭐 고속도로도 잘 달리고 산도 올라갈 수 있고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TPU 같은 경우에는 F1 레이싱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태우기도 조금 어렵고 짐도 조금 못 싣는데 대신 트랙 위에서 속도 하나만큼은 누구랑도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AI도 똑같습니다. 이 GPU 같은 경우에는 AI 뭐 그래픽, 병렬 연산까지 다 되는 만능 칩이고요. TPU는 오직 AI 연산,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기 위한 특정 작업 전용으로 극단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전력 대비해서 TPU가 GPU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력 효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도 올릴 수 있는 두 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구글이 이 TPU를 가지고 자기 데이터 센터에다가 직접 깔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AI 파이프라인 만들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계약까지 엮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성장할 때랑 똑같은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제가 방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TPU는 GPU보다 전력 소모가 크다. 그리고 발열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발열이 높으니까 냉각 솔루션들, 방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이 TPU 단독 파트너는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를 전체 묶어서 TPU, GPU, 서버 소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주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이 14만 원짜리에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장기간 조정을 끝내고요. 24년도 장기 구름대를 다 돌파를 해서 25년도에 이제서야 수직 상승해버린 종목인데 이걸 여기서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상승 초입 구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속주를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따로 준비한 이 종목은요. 23년 그리고 24년 동안 계속 거의 영원히 다 털리는 장기 하락 구간을 겪어왔고요. 최근 들어서 거대한 거래량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 직전 구름대 하단에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구간, 딱 이수페타시스의 23년도 이전에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수페타시스가 1막이 끝나고 2막에 들어가는 TPU 후속 플레이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이미 조금씩 발산이 되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매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82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글 관련주, TPU 관련주 종목명과 들어가실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2차 목표 구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82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는 순서대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황금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따로 구분해서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26년도에도 정말 큰 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널리스트 킴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